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하기 좀 그렇고 올해 거 보면서 어차피 아마 똑같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올해 거 보면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보고 설명할 거 있으면 다시 좀 더 하도록 할게요. 통계라는 단어는 이것도 없네. 통계라는 단어는 총 3개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상확률 변수, 그 중에 약간 특별한 걸로 이항분포. 그 다음은 연소확률 변수, 특별한 녀석으로 정기분포. 그리고 통계적 추정.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왜 다 모르는 표정이지? 첫 번째 건 이산확률 변수와 연소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산,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연속은 연속적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시험 점수는 이산확률 변수겠죠. 배점에 따라서 90점과 91점은 있는데 90.37 이런 점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여러분의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은 연소확률 변수라고요. 우리가 흔히 내 키가 180이야, 170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내 키가 177인데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뭐 거의 18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정확하게 180이 아니라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산확률 변수를 취급할 때와 연소확률 변수를 취급할 때 조금 이제 다른데 사실은 둘 다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 개의 확률 변수들이 있을 때 얘네들의 분포를 살펴보고 싶은 건데 분포를 살펴본다는 건 어떤 툴을 이용하는 거냐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 얘네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점수의 평균값, 여러분 시험 점수의 표준 편차 이것들을 이용해서 니네들의 시험 점수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보겠다는 건데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 반이랑 옆 반이랑 비교를 하는 거지. 우리 반의 평균 점수, 옆 반의 평균 점수 누가 더 높으니 표준 편차가 누가 더 크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확률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겠다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의 경우엔 정말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평균도 찾고요, 분산도 찾고요, 표준 편차도 찾아요. 연소확률 변수도 원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책에는 아마 없을 거고요. 정석엔 있을 거예요. 근데 빠졌거든요, 그것도. 연소확률 변수에서 평균 찾고 이런 것들은 좀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찾는 게 어렵진 않아요. 식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는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 평균, 표준 편차 찾는 거 그것이 핵심이고 뒤에 추정에 가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통계라는 단어에서 하고 싶은 바가 그건데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그거거든요. 저기 마두 청소년 센터 앞에서 육교 밑에서 내가 지나가는 애들을 붙잡고 시험 점수를 막 물어봐. 그렇게 해서 시험 점수를 취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일산 지역의 전체 평균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 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네 점수 내가 다 알아. 평균 냈어. 그게 뭔 의미야 도대체?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니네 다 잘하는구나. 이 중에 누가 제일 잘하고 누가 제일 못하는 거 이게 다인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통계 단원에서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추정하는 거라고요. 수료학당 다니는 애들이 점수가 이 정도고요. 위에 다니는 애들은 이 정도고 길 건너 학원에 있는 애들은 이 정도고 어느 학원에 있는 애들은 이 정도고 그런 걸 보니까 일산에 있는 애들은 대충 이 정도겠구나 라고 추정하는 거라고. 내가 일산에 있는 애들 싹 다 점수를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몇 명의 표본들을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를 추정하는 게 이 통계 단원에서 실제로 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크게 보자면 큰 숲을 보자면 앞에 이산확률 변수, 연소확률 변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거고 마지막 통계적 추정에 가서 그러니까 주어진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대충 모평균 이 전체 집단의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추정하는 것까지가 세 번째 통계 단원에서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지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자면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찾는 거 나오는데 이건 중학교 때 다 했어요. 확통을 배우기 전에도 중간고사 보면 여러분 중간고사 평균 점수 정도는 낼 수 있잖아. 다 더해서 과목수로 나누면 평균 점수 아니야. 그죠? 여러분 지금 9명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9명 점수 다 더해서 9로 나누면 여러분의 평균 점수라고요. 그게 이산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이야.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이런 거지. 외우고 있는지를 볼까요? 실 그냥 봅시다.
내용은 이런 건데 확률 변수가 이런 거래요. 그렇다 치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 들어봤을 테니까. 그렇다 치고 이렇게 생겨먹은 표가 있어요. 이 표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하죠. 확률 변수야.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들이에요. 그걸 표로 나타내서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가지고 평균 어떻게 찾죠? 이거 다 곱해서 더하죠. 그럼 평균이 나온대. 근데 원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9명이야. 9명 점수 다 더해서 9로 나누는 거야. 그게 원래 평균값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둘이 곱해서 더하면 끝난대. 왜?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미 9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반에 90명이 2명, 귀찮다. 90명이 2명, 95명이 7명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9명이니까 90명이 2명, 95명이? 90점이 2명, 95점이 7명 이렇게 있다고 보면 평균 낼 때 90 더하기 90 더하기 95, 95, 95, 95 이걸 해가지고 9로 나누는 건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90 곱하기 2 더하기 95 곱하기 7 나누기 9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잖아. 9명 중에 내가 한 명 골랐는데 걔가 90점일 확률은 9분의 2라고. 95점일 확률은 9분의 7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90에 2를 곱하고 95에 7을 곱해서 9로 나눌 건데 9로 미리 나누면 9분의 2고 9분의 7이야. 그게 뭐라고? 그게 확률이라고. 그래서 확률 변수에 확률을 곱한 걸 다 더하면 평균이 되는 거라고. 나누기를 먼저 한 거라고요. 그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그걸로 뭐냐면 요 사이에 소문자 F라고 해서 도수라는 걸 배워요. 도수 분포표라는 걸 배우죠. 중학교 때. 각각의 시험 점수, 그 시험 점수에 해당하는 인원수. 그래서 도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 곱한 다음에 총 도수를 나눈 건데 미리 총 도수를 나누면 그게 확률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다라는 거였어. 그죠? 그게 확률을 구하는 거고 또 새로 나오는 용어 중에 이런 거 있죠. 확률 질량 함수. 요거랑 헷갈리는 것도 하나 있죠. 연성 확률 변수에 가면 나오는 거.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분포표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들이 존재하거든요. 아까 말한 90점이 2명, 95점이 7명 있으면 90이라는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은 9분의 2예요. 95라는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은 9분의 7이에요. 내가 어떤 함수에 90을 딱 넣었더니 9분의 2가 나왔대. 95를 때려 넣었더니 9분의 7이 나왔대. 뭐 100을 넣었더니 0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를 대입했더니 집어넣었더니 그것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나왔다고. 대응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일종의 함수라고 보자면 얘와 얘 사이의 대응 관계, 그걸 확률 질량 함수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함수라고 해서 꼭 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풀다 보면 얘랑 얘 사이의 관계가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건 니네 풀라고 하는 거고 결국 다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시그마 처리해야 돼서 그냥 식으로 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건 그냥 대응 관계이니까 그런 거야. 말한 것처럼 그냥 90점이 2명이고 95점이 7명이니까 9분의 2고 9분의 7이야. 그걸 무슨 수로 식으로 나타내. 그냥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그냥 얘와 얘 사이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확률 밀도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용어가 약간 헷갈려서 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분포 표가 그려지고 이 확률분포 표에서 각각의 대응 관계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연소 확률 변수에선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정규 분포면 종 모양의 그림이 그려질 텐데 꼭 종 모양 아니어도 돼요. 연소 확률 변수는 어쨌든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넓이 가지고 그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용어가 헷갈리는 게 두 개 있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요 단원에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요 PI라는 건 P1 그러니까 그 확률 분포 표에서 각각의 하나의 확률 값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각각의 값들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고요. 확률이 음수인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전사건의 확률이 1이기 때문에 1보다 커지는 것도 말이 안 돼요.
0에서 1 사이고 그 확률 다 더하면 1이 되더라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고 기대값이라고 나오는데 결국 평균 구하는 거라고요.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확률 변수, 확률 곱해서 다 더한다. 근데 요 식에서 하나만 더 강조를 하자면 요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요. 시그마고 xi, pi 이렇게 생겼거든요. 확률 변수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인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그마 여기 뒤에 pi. 이 기호를 보자마자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균이라는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시그마 pi가 무엇의 평균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거 뭐라고 하죠? 영어에서 무슨 관용어구 같은 거야. 그냥 단어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시그마 pi는 무엇의 평균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 무엇의라는 건 여기 누가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x의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만약에 여기 1이 들어있어. 그럼 그냥 시그마 pi죠. 뭔 얘기야? 1의 평균이란 이야기예요. 1의 평균 뭐겠어? 1이지. 시그마 pi는 1이잖아요. 그냥 확률 다 더하는 거니까. 야, 분산의 정의 뭔지 기억나니? 분산의 정의. 아니, 식으로. 분산의 정의 뭐죠? 분산의 제곱. 분산의 정의. 그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마이너스 평균. 컴팩트하게 말하면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뭔데? x-m. 확률 변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인데 보통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러니까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어요. 그냥 편차의 평균을 찾으면 0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다 더하면 다 어차피 사라질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뒤에 어디 나올 거라서 미리 보자면 여기는 없고 다음에 있나 봐요. 분산의 정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x-m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게 분산의 정의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래. 무엇의 평균이래. 그래서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라고? 시그마 pi 넣은 거라고요. x-m의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그마 pi를 보시면 이거 무엇의 평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걸 막 줄줄이 풀어 제끼면 제곱의 어디 갔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되죠. 얘도 보시면 xi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꼴이 된다고. 이거 둘 다 요게 분산의 정이고요. 정의이고요. 이걸 줄줄이 계산하면 정리해서 이런 꼴이 되긴 하거든요. 요게 산수할 때 조금 더 편해서 이제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데 두 개를 다 기억하긴 해야죠. 얘는 정이니까 기억하시고 이거는 산수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둘 다 기억은 하시되 아까 얘기했던 건 이거 기억나죠? 뭔지? 시그마 pi 무엇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자주 나온 녀석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생겼고 분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만 더 하자면 분산이라는 것도 말했지만 그냥 편차의 평균을 살펴보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요. 편차 자체의 평균 이거는 곱하기니까 따로따로 풀어보면 시그마 xi pi 빼기 시그마 m pi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 자체가 그냥 m이에요. 시그마 xi pi니까 얘는 m이고요. 얘는 뭐래? m의 평균이래. 근데 이 m은 i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수의 평균이야. 다시 말해서 얘는 시그마 밖으로 나간다고. m 곱하기 시그마 p 하니까 1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얘는 빵이에요. 편차의 평균은 빵이야. 왜?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누구는 평균보다 높은 점수고 누구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 얘는 양수 둘이 더하면 빵으로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편차 자체만 가지고 평균 내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날리고 싶은데 절대값은 이상하잖아. 골치 아프거든요. 해봐서 알지만 절대값은 결국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무슨 그러니까 그냥 제곱하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날아갈 거거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약간 어이없지만 제곱했거든? 그래서 루트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값으로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억지로 마이너스를 날리려고 제곱을 해서 평균 낸 거니까 다시 루트 씌워서 그냥 받아들일 수준의 점수가 되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 찾는데 편차가 5야? 뭐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10이야. 그런데 막 분산 100이잖아요. 갑자기 숫자가 너무 크다고. 우리 평균 점수 막 70점, 80점 이러고 있는데 분산이 100 이러면 약간 너무 차원이 큰 숫자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맞춰주려고 루트를 씌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게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것만 잘 하시면 되고요. 뭐 나중에 표준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확률 변수를 약간 조작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뭐 실수배 하는 거, 또 얼마를 더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당연히 식이니까 외우긴 해야겠지만 이런 거잖아. 시험 점수라고 다시 보시면 여러분 시험 점수가 다 개떡이라 제가 2배씩 해드릴 거예요. 그럼 평균도 2배 올라가겠지. 3배 해주면 3배 올라가겠죠? 근데 올렸더니 너무 높은 거야. 100점이 넘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30점씩 깠어요. 그럼 평균도 30점 내려가겠지. 그죠? 각각의 확률 변수를 A배 하면 평균도 A배 되고요. B를 더하면 B도 더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분산은 뭐였어? 편차를 제곱한 거예요. 편차라는 건 확률 변수, 여러분의 점수와 평균값 사이의 간격이거든요. 2배 하면 2배만큼 벌어지겠죠? 3배 하면 3배만큼 벌어질 거잖아. 내 점수가 90점, 평균이 80점. 2배 하면 180에 160이니까 2배 되잖아요. 3배 하면 또 편차도 3배가 될 거잖아요. 그걸 제곱할 거라고. 그러니까 A 제곱배가 된다고, 분산은. 그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30점씩 다 깠어. 그럼 편차는 그대로 똑같이 30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편차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비하는 건 분산한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죠? 그 다음 얘는 뭐 어차피 루트 씌우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A와 B의 적당한 숫자를 잘 집어넣어서 평균을 1을 만들고 분산을 0을 만들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표준 정규분포 하러 가서 나오는 거죠. 표준 별로네. 문제 풀다 보면 기억이 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를 중간에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온 횟수만큼 상금을 받을 거야. 뭐 이런 거. 앞면이 나온 횟수가 원래는 확률 변수여야 되는데 상금을 받는 애잖아. 둘 사이 약간 관계식을 찾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바꾸셔야 되고요. 이 이상확률 변수 중에서 사실은 이것도요. 이 이상확률 변수도요. 좀 억지야. 설명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말했죠. 시험 점수 이건 조사해봐야 돼요. 해서 평균 내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미안해.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는 정의가 엄청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항분포의 정의가 엄청 길거든요. 문제를 보고 이항분포가 뭐냐면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N번이에요. N번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분포. 그게 이항분포예요. 이해가 안 되죠? 다시 찬찬히 보면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 중요한 거 독립시행이에요. 앞에서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이라는 건 독립시행을 그냥 수식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을 N번 할 거라는 거야. 그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돼요. 동전 던질 거야. 앞면 나올 거래. 10번 던진다고 치면 독립시행이죠. 10번. 사건 발생 확률은 2분의 1이야. 내가 원하는 사건은 앞면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확률 변수는 누구라고요? 0,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확률 변수라고.
앞면이 나온 횟수니까. 10번 던지면 동전은 앞면은 빵번에서 10번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 나온 횟수라는 말을 보는 순간 아 이건 이항분포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된다고요. 이항분포가 강력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확률 질량 함수가 식으로 나와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다시 동전 던지기를 해보면 너무 숫자가 크니까 뭐야 이거. 동전 3번 앞면 나온 횟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전을 3번 던진데 다 독립이에요. 3번 다 앞면 나온 횟수야.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니까 x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앞면 나온 횟수니까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얼만데 3번 중에 빵번 앞면이 빵번 뒷면만 3번 이렇게 생겼고요. 한 번 나올 확률은 3번 중에 한 번 앞면이 한 번 뒷면이 2번. 이건 3번 중에 2번 앞면과 뒷면 얘는 3번 중에 3번 제가 귀찮아서 그냥 2분의 1을 3승이라고 썼어요.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항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동전 던질 거야. 앞면 나왔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야. 3번 중에 빵번 골라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3번 중에 한 번 골라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가 완성된다는 거고 확률 분포 표가 완성된다는 건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이거 표에 그림이 나오지 않아도 즉 앞에서 여러분 시험 점수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90점이 몇 명이고 91점이 몇 명이고 조사해서 이 표를 완성하지 않아도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고요. 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몇 번 시행할 건지만 알면 표가 완성이 되거든요. 일어날 확률 P와 몇 번 시행할 건지 N번 그 횟수만 나오면 표가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쓴다고. 이 두 가지만 알아차리면 표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표를 완성해서 뭐 한다고? 다 곱해서 더할 거라고요. 근데 그걸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있죠. 이항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NP로 구한다고.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도 됩니다.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NPQ래요. 아, 물어보지 말아요.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말아요. 그냥 그렇대요. 책에 보시면 막 증명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 좀 책마다 좀 달라요. 어떤 책은 미분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좀 어쨌든 제가 수업할 때도 안 할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기대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자, 내가 동전 10번 던질 거야. 앞면 몇 번쯤 나올 거라고 기대하니? 5번 나오겠지! 재수없지 않으면. 왜?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니까. 10번 던지면, 10번 너무 많은가요? 2번 던질 거야. 그 중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고요. 기대값이랑 평균은 같은 말이에요. 기대한다고 평균을.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세요나 기대값을 구하세요나 같거든요. 동전 2번 던질 거야. 앞면 나오는 건 한 번 정도는 기대한다고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분산이 왜 이런지는 물어보지 마시고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거 두 개 찾으면 끝나는 거지.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랑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잘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볼 게 있을까 여기서? 이거 뒤에 큰수의 법칙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요 식만 눈에 좀 잘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거 그냥 너무 당연한 소리여서 뭐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읽어보면 이런 건데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N번 했더니 일어난 횟수가 있대. 그랬을 때 N이 하나씩 커지면 즉 시행 횟수가 엄청나게 커지면 요것의 값이 1에 가까워진대요.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는 건 무슨 소리야? 사실이 되어 간다는 거야. 진실이 되어 간다는 거라고요. 전사건이 되어 간다는 거야.
이것이 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n이 커지면 n분의 x는 뭔데? 통계적인 확률이에요. 실제로 n번 시행했을 때 x번 일어날 확률. 그죠? 이게 통계적인 확률이고 이건 수학적인 확률이고 그 둘을 뺐다는 건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0번 던질 거야. 앞면 나오는 건 50번 정도라고 기대한다고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근데 실제로 내가 100번을 던져보면 정말로 50번 나오겠어? 아니, 꼭 그러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뭐 한 45번에서 55번 사이 대충 이 정도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물론 신의 손은 뭐 10번 넣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n이 한 100번 정도만 돼도 50보다는 한 45, 55 이 사이에 있을 텐데 내가 이걸 한 10억 번 던진다고 치면 5억 번에서 많아봤자 한 10,000번, 20,000번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거라고. 그럼 아까 했던 45, 55보다는 훨씬 그 값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n이 무한히 커지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는 아주 작은 임의의 양수보다 더 작을 확률이 1에 가까워져 라는 소리예요. 졸라 어렵게 말했는데, 매우 어렵게 말했는데 n이 커지면 통계적 확률이나 수학적 확률이나 거의 같아질 거야 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 횟수가 커지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아질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뒤에는 이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쭉 뭐 풀어보시고.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여기서도 원래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 이제 여기 책에 없어가지고 제가 해도 돼?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약간 어려운 소리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확률 질량 함수는 그래도 그냥 이해가 돼. 뭐 있다고 치고 확률 변수 넣으면 튀어나온대. 그래서 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면 어디 갔어? 봐봐요.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가 양끝 값이에요. 확률 변수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들어있을 텐데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시키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했대요. 뭔 소리냐면 일단 x축 위에 있어야 되고요. fx 그래프랑 x축이랑 x는 알파, x는 베타. 이거 양쪽 끝에 경계값이거든요.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1이어야 된대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어디 갔어? 식으로 안 써 있어. fx 그래프 x축 x는 a, x는 b의 넓이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대요. 이 얘기야. 이 확률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대. 사실은 거꾸로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녀석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대. 이게 뭔 소리야. 한국말인데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겼다고? 몰라. 문제에서 가끔 주어요. 이거 구하라고. 그럼 그냥 넓이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막 숫자 막 넣는 거야. 연소 확률 변수니까 사람 키라고 보자고요. 그냥 편의상 어떤 사람의 일산 지역의 고등학생 키가 160에서 170 사이에 있을 확률. 이거 얼마쯤 되냐? 대충. 85. 80. 그래, 뭐 그렇다 칩시다. 0.8 이렇게 생겼다고요. 160에서 170 사이에 있을 확률이 0.8이야. 160에서 165 사이에 있을 확률은요? 0.5. 그래, 0.5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그냥 막 쓰는 거야. 160에서 뭐 162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건 뭐 0.2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요 사이의 넓이가 0.8이 되면서 요 사이의 넓이는 0.5가 되고 요 사이의 넓이는 0.2가 되게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걔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적분한 게 얘네들이 나오는 건데 얘네들의 값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프를 그려? 그럼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약간 주체가 반대인 거지. 어쨌든 핵심은 얘라고요. 이거이기 때문에 넓이 구하면 항상 양수 나와야 돼요. 그래서 x축 위에만 있어야 되고요.
얘는 알파, 베타가 양쪽 경계값이잖아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통째로 적분하겠다는 건 결국 전체 확률을 구하겠다는 이야기니까 확률의 전체 합인 1이 나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얘도요. 잠깐 페이지를 빌려서 보면 우리 아까 이산확률 변수 할 때 평균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시그마 이거 양 아래 위 안 쓰는 거 그냥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마 xi pi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확률부터 볼까요? 그냥 확률 자체는 그냥 시그마 pi 얘가 1이에요. 이걸 연소 확률 변수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건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이걸 연소 확률 변수로 가지고 오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얘가 1이라고 했어요. 전체 구간에서 정적분 하시면 그냥 넓이 1이 되잖아요.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생겼냐면 전체 구간에서 x fx dx 이렇게 생겼어요. 느낌이 뭐냐면 여기 있는 시그마는 여기 인테그랄 전체로 바뀌고요. 뒤에 오는 pi는 fx dx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치 얘와 얘가 또 시그마 pi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무엇의 평균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분산은 뭐가 되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x-m의 제곱 f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시그마 pi 안에 편차의 제곱 들어간다고요. 물론 전개해보면 이해 못 될 건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제곱의 평균에서 귀찮다. 평균의 제곱을 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혹시나 나올까봐 이야기한 건데 이게 정석에는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이거 구하라고 나왔었는데 fx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다항함수로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걸 대놓고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게. 그래서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주로 확률 구하는 것만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요거. 그런데 평균 구하라고 해도 어려울 게 없다고. 그냥 피적분 함수에다가 x 하나만 더 곱해서 적분하시면 돼요. 이건 적분해서 알지만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이거 실제로 전개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연소확률 변수에서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되는 거까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소확률 변수 자체는 딱히 별로 할 얘기가 없고요. 뒤로 가서 정규분포 하러 가보면 정규분포 또 정의가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요 따위로 생긴 걸 정규분포라고 하겠대. 저도 못 외워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래서 뭐 한다고? 이거 적분할 거야? x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 요거 알파벳 E라고 써있는데 이거 숫자거든요. 무리수. 어떤 무리수의 지수의 제곱이야. 아이씨 몰라요. 이걸 적분할 수 없어요. 우린 이걸 적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면 정규 분포래. 이 식은 당연히 외울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식의 특징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뭐냐면 평균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종 모양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을 갖고 x축이 점근선이에요. 닿지 않아요. 계속 내려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x축과의 넓이는 1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 그래프에서 요 함수식에서 파이랑 e랑 m은 숫자거든요. 파이랑 e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시그마랑 m 얘네들은 찾으셔야겠죠. 각각의 확률 변수들에 따라서 평균값이랑 표준 편차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시그마랑 m에다가 어떤 숫자만 집어넣으면 얘는 x만 변수가 되는 식이 돼요. 즉 그래프 자체가 m과 시그마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거라는 건데 걔네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m이 커지면 요 꼭대기의 점이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고요. 시그마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뾰족하니 얼마나 더 넓적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거든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평균에서 떨어진 애들이 많다는 거야. 평균에서 떨어진 애들이 많다는 건 그림으로 보자면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더 넓적하게 생긴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가운데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게 표준 편차가 큰 거라고요. 그죠? 가운데 많이 몰려 있는 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좀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은 헷갈리지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건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뾰족하게 생긴 게 고르게 분포된 거야. 빵점부터 100점까지 한 명씩 있는 게 고른 게 아니고요. 다 50점이 모여 있는 게 고르게 분포된 거래요. 그렇대.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고르다는 표현이 그런 거래요. 그래서 m과 시그마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어차피 적분 못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저 중에 특별하게 하필이면 시그마랑 m이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했어요. 아, 요 기호도 얘기하는 되는구나. 정규분포일 때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이 정규분포는 노멀할 때 n자고요. 평균 m과 시그마만 나오면 확률 밀도 함수가 결정이 나요. 이 두 가지 팩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새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쓰는 거예요. 이항분포에서는 n이랑 p였죠. 정규분포에서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라고. 요거 두 개만 알면 식이 완성이 되고, 식이 완성이 되면 우린 못 그리지만 컴퓨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린 못 구하지만 컴퓨터는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더라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건 봐봐요. 이상확률 변수 이항분포 할 때는 확률이 나오고 확률 변수가 나오고 그거를 우리는 평균을 구했거든요. 근데 얘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와야 확률이 구해져요. 이거 두 개가 나와야 얘가 완성이 되고 그래야 넓이로 확률을 구한다고. 순서가 약간 반대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한 건지? 이상확률 변수 이항분포를 생각해보면 시행 횟수랑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 그 둘을 알아야 평균을 구해요. 근데 얘는 평균 표준 편차를 알아야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둘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 관계할 때 막 문제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와서 보면 표준 정규분포라고 되어 있고 얘는 특별히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경우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확률 변수들이 다 이걸 만족할 리가 없어요. 정말 우연히 이걸 만족하는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확률 변수 자체를 조작을 가해서 평균이 0이 되게끔 표준 편차가 1이 되게끔 바꾼다고. 그게 뭐냐면 표준화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뭐 했냐면 확률 변수 x를 a 배하고 b를 더했을 때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는 걸 했잖아요. 지금 얘는 뭐 한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걸로 만들겠다는 거야. x를 시그마 분의 1 배하고요. 시그마 분의 m을 빼서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평균은 0이 될 거고. 왜? 이것의 평균이 m이거든요. 그걸 뺄 거니까 0 될 거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데 여기 지금 시그마 분의 1을 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1이 될 거다라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짓을 통해서 모든 확률 변수를 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랬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미리 넓이를 구해둘 수 있다. 확률을 미리 구해놓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는 거였죠. 어디 갔니?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정해진 확률을 미리 구할 수 있고, 확률 분포표를 보는 건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0에서 어디까지의 확률만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에 필요하시면 뭐 간단히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이거 빼가지고 구하던가 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표 보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녀석이었다고요? 아이고 왜 자꾸 이래.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가보면 여기서 걱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얘기는 별로 없는데, 이항분포에서 n의 값이 커지면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에 여기는 안 써있나? 보시면 교과서에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숫자가 보다 크면 여기 있다. 일반적으로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면 n이 충분히 큰 거라고 취급을 하고요. n이 충분히 크다는 이야기는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쩌다 한번 나와요. 안 나오진 않아요. 진짜 가끔 나와요. 엄청 가끔. 근데 이런 걸로 여러분 약 올리지 않아요. 야, 요거는 5보다 작으니까 안 되지.
이건 5보다 조금 커. 6이야. 그러니까 되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냥 n이 엄청 큰 거 나와. 동전을 3번 던지잖아요? 그건 정규분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동전을 100번 던지면 걔는 정규분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도 n의 값이 충분히 커지면, 즉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요. 여러 번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이항분포 둘이 곱해서 평균 구하고 NPQ로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구해요. 그 두 개 가지고 정규분포 만드는 거예요. 해서 또 뭔가 또 어쩌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제를 하나 볼까요? 얘는? 이런 건데,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색깔 화로 다시 넣을 거래요. 독립시행을 150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색깔의 공을 꺼내는 횟수래. 그러니까 이건 이항분포라고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 여기까지만 쳐다보면 이항분포야. 시행 횟수는 150번이고요.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뭔데? 같은 색깔의 공이 나오는 거야. 같은 색의 공이 나온다는 건 5개 중에 2개 꺼낼 건데 흰색이 2개 나오든가 또는 검은색이 2개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10분의 1 더하기 3이어서 5분의 2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5분의 2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만약에 이걸 정규분포 모른다 치고요. 이걸 그냥 구하려고 하면 일어난 횟수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는 확률 변수 x는 72인 거, 73인 거, 74인 거, 75인 거 이렇게 4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항분포로 풀려고 달겨 드시면 x가 72인 거 더하기 x가 73인 거 더하기 x가 74인 거 더하기 x가 75인 거 구하시면 되고, 어차피 시행 횟수, 일어난 횟수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다른 확률 변수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풀면 돼? 150C 72에 5분의 2에 72승 5분의 3에 이거 빼면 얼마냐? 78승 이렇게 생겼다고요. 150C 73 5분의 2에 73승 5분의 3에 77승. 그거 4개를 더하면 돼요. 그거 4개 더한 답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이게 미쳤나봐. 이거 계산 못하잖아요. 너무나 큰 숫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충분히 큰 숫자니까 평균 구해보면 150에 5분의 2를 곱해서 60이고, 분산 구해보면 150에 5분의 2에 5분의 3까지 곱할 거니까 얼마냐? 36? 이래요.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6이더라가 되는 거지. 얘랑 얘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만드는 거라고요. 60에 6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지? 그러고 나서 저 확률 구하라는 거야. 확률 구하는 것도 표준화 할 거야. Z값 찾는 거야. 이미 다 했으니까 한번 빨리 가보자고요. 야, 이건 Z로 얼마니? 2. 이건 Z로 얼마니? 2.5. 봐봐요. 표준화 한다는 Z는 우리 어떻게 찾았냐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거든요. 분자 어디서 본 거야? 어디서 본 거냐면 분산 찾을 때. 얘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편차라고 불렀어요. 분모는 시그마죠. 표준 편차야. 알았어. 집에 갈 거야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Z가 의미하는 건 원래 목적은 평균을 0을 만들고 표준 편차 1을 만드는 거지만 식을 쳐다보니까 뭐야?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를 물어보는 거야. 평균 60이고 표준 편차 6이에요. 72는 12만큼 떨어져 있어요. 표준 편차 2배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Z값은 2라고요. 얘는 15잖아요. 2.5라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랑 같다는 이야기냐면 Z가 2에서 2.5 사이에 있는 거랑 같더라 라는 거라고. 그죠? 그럼 0에서 2.5에서 0에서 2를 빼서 얘를 찾는 거잖아요. 이거 둘이 빼면 답 나온다 그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있고 이게 너무 커지면 산수하기 불편하니까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확률을 구하자. 그래도 근사적으로 같은 값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나중에 더 복잡해지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딱 티 나지 않게 나올 텐데 좀 요령을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항분포라는 건 시행 횟수랑 확률이 나오고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였다면 정규 분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확률 구한다고. 물론 표준화해서 구해야겠지만. 확률 나온 걸로 평균 구하래.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평균 나온 걸로 평균 표준 편차 나온 걸로 확률 구하래. 정규 분포하라는 건데 이 둘을 섞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 주면서 이거 구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야. 경우에 따라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왔다 갔다 계속 한다고. 확률 변수가 계속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따 문제 보면 이따가 아니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문제 보면 나올 텐데 확률 변수들이 막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의 눈치를 채보자면 확률이 나오고 평균 물어보는지 평균 나오고 확률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이걸 쓰라는 건지 이걸 쓰라는 건지 대충 티가 난다고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 두 개가 짬뽕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인데 이걸 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니 졸리죠? 추정은 안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